안녕하세요. 백세윤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사비 시대의 제가 일부러 한자로 안 적었어요. 물어보려고. 사비 시대의 연애와 결혼. 지금 세 분 다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훨씬 관심이 더 가실 것 같은데 요즘 좀 슬픈 게 이게 와라는 이 수순으로 연결되는 시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20세기만 해도 연애하면 결혼하는 거야. 이제 이게 우리도 막 손만 잡아도 책임져. 막 약간 20세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잡아버리게. 아하. 그러니까 로맨스의 그 로맨틱한 결혼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조심조심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서로 나름대로의 수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제도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윤리적 감정조차.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소위 진도 나간다고 하죠. 예, 이렇게 진도를 밟으면서 거긴 뺏기어가 없는 거죠. 후진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순으로 가면서 결혼으로 해피 엔딩. 네, 이렇게 되는 게 20세기형의 로맨틱한 결혼의 어떤 이상이었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다른 부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이 합리적 사랑의 정점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진리, 사랑의 진리를 놓치기가 너무 쉬운 사랑의 물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여정 중에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가 일부러 한자를 안 썼다고 그랬는데 이 사비의 비는 뭘까요? 이 비일까요? 이 비일까요? 아닐 비자. 아닐 비자입니다. 사비 그러면 왠지 무슨 연필. 예, 연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 비자죠. 예, 혹시 이제 헷갈리실 분은 땡. 예. 네 가지를 안 하겠다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냐 하면요. 예전에는요, N4 세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맞아요. 그건 안 들어본 지도 꽤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없어진 거. 그 10년 단위로 없어지는 거. 옛날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다 이제는 N포. 그러니까 다 포기한 세대란 말을 하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사비라는 말이 한 2, 3년 전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금방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포 세대가 느끼는 감정의 연장선인데 더 슬퍼요. 네, 왜냐하면 자, 뭐를 안 하겠다는 건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패널님들? 네 가지 안 하겠다는 요즘 그러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연애. 비혼. 일단 연애. 비혼. 자, 비혼 나왔습니다. 아닐 비자 있잖아요. 예. 이혼 그다음에 비를 비 써야 되구나. 출산도 있겠어요. 그렇죠? 안 하니까 예. 출산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연애 나왔죠? 네. 연애도 안 해? 예,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비 시대의 연애와 결혼이라고 했는데 연애도 안 하겠대요.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은 연애가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 사랑은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고 투자 대비 회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도. 연애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죠. 그쵸. 뭐 전화를 할까 말까 카톡을 지금 보내는 게 나을까 아닐까. 감정 소비. 감정 하지도 소비도. 않는데 혼자 감정. 그러니까 내용을 썼다 지웠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비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내 스펙 관리해야지. 나를 소위 말하는 이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즉 관료로 앉는 데 있어서 전화 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과 모든 자원을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즉 그건 거예요.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연애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마음인가요? 상대. 너를 향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나눠줄 게 없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근데 이 비비비 세 개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번째가 뭘까요?
요즘 저축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저축? 아닌가요? 아, 그냥 뭐지? 나는 그냥 율로. 다 쓰고 살겠어.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사비의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성생활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수도자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수도자죠. 남녀 상관없이 다들. 예,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성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신기한 욕구가 떨어졌나? 예. 그건 감정적 욕구가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패션. 지난 시간에 또 패션의 러브 있었잖아요. 네. 패션이 사라진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물리적 능력인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구나. 제도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유일하게 제도에게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른 지점에 있어서는 태어난 것이 행복한 게 있지만, 즉 여자라서 뭐 남자라서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지만 또 다른 제도적 압박감이 있는 거죠. 뭔가 하면 너 스스로를 증명해. 너 스스로 생존해. 너의 실력을 보여줘.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소위 그 관료라는 그 데스크 자리,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이게 사실 21세기의 압도적인 이 제도적인 요청이고, 그거가 굉장히 치열하게 강한 곳이 대한민국이죠. 네. 다른 나라보다 심하잖아요. 네. 경쟁이라는 것도 무한이 붙잖아요. 무한 경쟁. 경쟁도 어디 끝이 있어야 네. 거기까지만 경쟁, 고린 지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운동회 때 달리기가 신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끝이 예, 저기까지만 달리면 도장도 받고 박수도 받고 공책도 받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그 고린 지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죽겠다. 예, 그냥 무한 경쟁. 그래서 그 죽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단에 있다 보니까 새내기들이 새내기 막 말만 들어도 너무 발랄해야 되는 이름인데 애들이 항상 지나다니면 한숨을 쉬어요, 그렇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힘든 건데. 힘든 거죠. 네. 그리고 또 라떼 나왔는데, 우리 때는 교양 수업은요,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들었어요. 네. 시간을 맞춰서. 맞아요. 맞아요. 같이 말하고 빨리 해서 이거 하자, 이렇게. 맞아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세대가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가요, 우리? 비슷하죠. 네. 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그래도 공강 시간도 마치고 같이 우르르 나가서 점심도 먹고 이런 우리라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듣고 싶은 교양 과목과 친구가 듣고 싶은 과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선행하는 게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맞죠. 같이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는데, 이제 제도가 그야말로 0.1점 차이로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고, 진짜 무한 경쟁. 예,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왜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나왔던 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경연 아, 프로그램. 네. 네. 그거는요, 이미 입증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색깔도 다르고 절대로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7명의 가수를 네. 내보내서 그냥 게임의 룰 자체가 한 명을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예능으로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 결국은 다들 재밌어하고 투표하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게임의 법칙이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 제도적 감정은, 아, 나도 이 달리기를 멈추면 떨어질 수 있어. 결국 떨어질 수 있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덜 달렸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제도에서는요, 그야말로 너와 함께 뭔가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아쉽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합리적 사랑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이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복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합류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합류도 싫어요. 그냥 쭉 외길 인생을 물줄기가 만날 예, 일이요. 그냥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겹쳐도 갈 길이 너는 있다.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합리적 사랑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을 맞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그나마 생각 있고 정신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 가겠다. 이 세상 이상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네. 뭔가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반면에 글쎄 이걸 합리적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비가 한편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젊은이들의 생각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합리적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게 요즘에 기사들 보면 너무 슬픈 기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 예, 예. 안 좋은 것만 올라가. 예, 정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합리적 사랑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인간을 오래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성적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합류하는 거라면 언제 헤어질까요? 크게 떨어지면. 네. 예, 내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너랑 만나는 게 꼭 곤약 젤리 씹는 맛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번역기를 돌리면 이제 너랑은 그만 만나겠어. 그렇죠. 라는 뜻이, 왜냐면 전혀 아무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네. 이게 이 시대의 언어가 돼 있는. 그래서 시대 하다못해 날씬해서 만났는데 너 요즘 이렇게 살찌니?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도 살찐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부자여서 만났어요 만약에 근데 갑자기 실직을 했다 그러면 또 역시 합류를 그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쿨이라는 말로 쿨하다라는 말로 지금 헤어지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만약에 이 사비 쪽으로 쿨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기를 붙잡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 어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내 어떤 경제력보다도 과도하게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막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뭐 남자들은 주로 막 차 막 이런 데다가 막 투자하기도 하고요. 뭐 여자들 핸드백 뭐 이런 거, 옷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투자해 가면서 이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붙여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우리 사랑의 진리 잡자고 했었잖아요. 과연 여기에 앤서니 기든스는 이걸 컨플루언트 러브라고 했지만 저기에 러브를 붙여도 될까? 과연 붙이는 게 맞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붙였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될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도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더라도 저도 못 만나봤어요. 앤서니 기든스. 예, 영국에처럼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했더라도 그건 그냥 컨플루언스야. 합류일 뿐이야. 거기에 love, 사랑이란 말을 붙여서 사랑을 모독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 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뭐 멋들어진 정의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리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게 이런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중요시하는 거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사랑이지 않나. 와. 내가 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품위를 버릴 수 있을 너를 정도로. 위해서 내 그렇죠. 품위를 버리겠어. 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 혹은 또 목숨을 이렇게 대신 주기도 하긴 하는데 예. 저는 그게 아주 기초적인 사랑이지 않나. 사실 예수님이 그러기도 했고 뭐 어떻게 예수님이 보면. 그러셨죠. 맞아요. 제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정답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힘들긴 하죠.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제가 정리한 언어로 말하자면 너를 위한 자기 초월 자기 총괄. 혹은 뭐 이게 반드시 희생일 필요는 없지만요. 희생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월이란 말이 사실은 이렇게 자주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초월, 너를 위한 자기 초월, 뭐 우주로 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초월이란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거, 내 경계 지키기 이런 식으로 그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제가 초월이란 말을 사용한 건데 나를 초월하게 하는 그 힘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너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너가 만약에 너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의 진리는 너를 위한 자기 초월이래. 오빠 나 사랑하면 이거 사줘.
그것도 한 달치 월급을 포기 못 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초월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지는데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동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닌 거죠. 동력은 내 안에서 나와요. 하지만 이 동력을 나오게 하는 상대는 누군 거죠? 너인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도, 예. 시간도, 에너지도, 뭐 명예도, 품위도 안 내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물며 나를 희생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나는 이걸 하겠어요. 이것이 만약 사랑의 진리라면 그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진리고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쵸?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연인을 향해서 결혼 전에만 보여주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 결혼을 하면 이게 달라져요. 제 얘기를 할 시간 안 누가 되지만. 그러던데? 예. 결혼하고 나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결혼하고 난 그 전에 다음에. 한 상을 본 거고. 예, 그랬군요. 예. 강의를 해도 못 볼 수 있군요. 여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살피면서 나를 기꺼이 초월해서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너에게 다가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너가 그게 좋아 보여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의미를 살펴가면서 네가 이걸 할 때 제일 행복하구나. 넌 이걸 할 때 살 맛이 나는구나. 넌 이걸 할 때 비로소 너 자신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는 그래야 숨 쉬는구나.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초월해 넘어가는 것. 그게 사랑의 진리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정의 안에는 각종 사랑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사랑이기만 하다면. 그렇죠? 그게 엄마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스승님의 사랑도, 그렇죠? 모든 사람의 사랑들이 심지어 그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못 가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럴 수도 없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너를 내가 진지하게 마주하는 동안은 가능한 그게 사랑의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진리를 적용할 때 confluent love 붙일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기에는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confluent love에는 너가 없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너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너랑 합류하는 중이니까. 하지만 그 너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동안만 나랑 합류하는 거를 허락하는 너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체인 나는 너를 살피지 않아요. 그냥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너의 길을 끊임없이 강요할 뿐이죠.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 나한테 맞춰. 라고 이야기만 하지 사실은 자기는 안 합니다. 내가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하나?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성찰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성 혹은 남성 이쯤 오면 사실 여성 남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1세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을 기꺼이 나의 어떤 부분을 초월해서 넘어가면서까지도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드라마에 요즘에 한참 유명했던 드라마에서도 그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추앙.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여기 초월만큼이나 사전적으로 자꾸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이렇게 소환이 됐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나 너 추앙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추앙 대신에 그 추자를 신앙으로 바꾼다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순수한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어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려는 예수님의 가장 피크는 겟세마네였죠. 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쉬워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도 참 인간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잖아요.
다른 옵션 없을까요? 그거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 길이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그렇게 인간의 요청을 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너는 이제 하나님인 거죠. 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누구의 대답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예. 뭐 하나님은 크시고요, 넓으시고요, 뭐 강하시고요, 뭐 내가 뭐 빼박 도망도 못 가고요, 이 말이 아닌 거죠. 내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은 그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게 예수님 시절이든 21세기이든 바로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연애와 결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시절에 연애했으니까 우리 결혼해야 돼라고 우길 수 있는 시절은 아니.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는 앞으로 나아가지 그럴 건데.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다라고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연애했으니까 결혼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타임 슬립을 하지 않는 한은 예, 이건 아마 동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동의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담론을 여지껏 맞는 담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떻게 말하면 옛날 시대의 상황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가 개신교 가정윤리랑 예. 그 근현대적인 어떤 전업주부에 대한 덕목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드렸었는데 예. 이걸 너무나 잘 수행하면서 살았던 우리 엄마 아빠들 세대는 그게 사실 당연하신 거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꾸 요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는 딱 한 사람만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사귀지 말고 잘 기다리다가 조건도 맞고 예, 상황도 맞고 다 맞는 사람 만나서 그때부터 진도 차근차근 밟아서 결혼하는 거야. 딱하고. 라는 조언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조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저는 않아요. 예,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다만 21세기라는 거죠. 예.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더 이상 그 지난번에 그렸던 합리적 사랑의 강줄기처럼 나의 진로를 포기하고 한 줄로 가기에는 그건 위험성만 높은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여성에 대한 원대한 꿈과 계획에도 저는 차질을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제 많은 동료 여성 친구들이 결혼과 더불어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그냥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치지 않은 대가로 굉장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엄청 힘든 세월을 보냈어야 했어요. 가정 내에서. 네. 왜냐하면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밤잠을 안 자기도 하고 막 이래봤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나라는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사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섭섭함은 뭐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남편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버려요. 뭐. 이참에. 에이 괜찮아요. 편집해줄 거예요 여기. 한번 해봐요. 편집. 뭐 어때요? 되면 안 되죠. 예, 이게 나가야지. 남아야죠. 근데 우리 남편은 미국에서 자라서 아침마다 허니, I love you 막 이런 말을 말로 하는 오. 사람이에요. 스윗하네. 예, 스윗해요. 예. 예, 출근할 때는 이렇게 막 가벼운 뽀뽀도 하고 이런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는 남편인데 굳이 제가 소환한 이유는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를 바라봐 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아내는 늘 집에 있고 나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내가 걱정 없이 아이가 잘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또 시부모님께 잘 봉양하고 이런 존재일 뿐이지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그걸 고마워할 따름이지 사실은 아내가 뭘 정말 원하는지 저 여자는 뭘 해야지 제일 살판이 나는지 뭘 해야지 비로소 생기가 도는지 그거를 사실은 못 봤던 거죠. 그래서 그 15년 동안 저는 밤에 몰래 꼭꼭 하다가 이제 한 15년쯤 지나면서 야금야금 하면서 나를 표출하게 되었을 때 예. 저희 집은 한 10년 정도는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미를 내놓은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쯤 되면요. 결혼 10년쯤 되면 10년, 15년이면 공동체 윤리님이 결정이 나 있어요. 예. 그 안에 사는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거기 한 중요한 구성원이 예, 사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서 볼 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과정을 제가 통과했던 이유는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사랑하는데 너무 제도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으니 진리를 잘 잡고 제대로 사랑하란 말이야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그거를 저는 부부싸움이라거나 가족 내 갈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침묵했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올해 나라는 나의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분들에겐 너지만 나에겐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미가 전혀 그 공동체에 전달이 안 됐었는데 바로 이 의미가 공동체에 전달되는 귀한 기회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었거든요. 아직 진행형인데 근데 꽤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공동체로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글쎄 사비 시대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이 사비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너의 부재 상태인 거죠. 나만 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나만 있겠어요. 둘이 같이 잇대어 있어야 되는 거지. 창세기에서도 둘이 마주봐라. 예. 최소한 둘인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치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않겠다는 방식을 선택한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 우리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